정말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SNS 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저희가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그러니까 한 달 임시 석방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조국 전 장관이요, 부인 치료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SNS를 접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전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장관이 SNS를 하고 접고가 어떻게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느냐.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SNS 활동을 왕성했을 때문일 텐데, 아내 치료에 집중하겠다, SNS 활동을 접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이제 가급적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결정인데 실천은 잘 어려울 것 같아요. 실천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2017년에 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대선 끝나면 SNS 접는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많은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본인의 말이 자성자박으로 이게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날라오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이게 한번 SNS 절필한다 했다가 또 했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요 한 달입니다. 결국 이제 부인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말은 한 달 정도 이게 허가로 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연장이 안 되면. 그럼 이게 다시 SNS 하지 않을까? 치료가 끝났으니까 이래 보입니다. 잠깐 말씀하셨던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조 전 장관의 5년 전 SNS 활동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했고요. 근데 트위터는 2012년 정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대선 끝나면 완전히 스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본인 휴지기도 좀 가졌고 SNS 다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단순히 한 SNS 글을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본인 관련 영화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화, 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비판 글, 기사 이런 거를 공유해서 SNS에 본인 관련 지지자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 SNS 글 얘기가 좀 회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메시지 중에서 형 집행 정지를 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 메시지는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올린 메시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국민의 평균적 정서에는 근접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SNS를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새벽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글을 올린 분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고, 아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일시적으로 석방돼서 집에 왔을 때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다른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볼 때 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일장춘몽 같기도 하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또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는 그런 어떻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것처럼 절필했다 다시 쓰고 절필했다 다시 쓰고 그런 과정일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올린 글에 후회한다 이런 취재 발언은 제가 정말 개인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 말고도요, 반면에 최근에 SNS를 열고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한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찍어내기 위한 감찰이었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정당한 징계 감찰을 찍어내기라는 진부한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저는 시도고 정당한 판결을 부정하는 반법치적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최근에 한동훈 장관과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들은 바로 민주당의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주였는데 박은정 검사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이제 계속 나서고 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사회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에 이것도 프레임을 짠 한동훈 장관이고 탁월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문재인 정부의 참 많은 아쉬운 점 중에 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흔들렸다.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박은정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예요. 그런데 SNS 개설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박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렇다면 더 자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려면 검찰 떠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 취지로요, 이승훈 변호사님. 최근에 진혜원 검사가 김건희 여사 비방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뭐 박은정 검사도 본인이 억울하다. 당시에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적절하냐 내용을 떠나서 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진혜원 검사하고 박은정 검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혜원 검사는 조금 너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다만 박은정 검사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에서 효력 정지가 돼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본안 판결에 가보니까 사실상 판사 사찰, 수사 방해 등으로 징계가 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은정 검사의 어떤 징계 감찰이 정당했고 정당한 업무였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치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판결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박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지만 자기가 억울한 부분, 자기가 감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은정 검사가 어느 정도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와 박은정 검사 얘기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코로나로 국민들은 해외 못 나가는데 전용기 타고 해외 관광 다녔냐라는 표현을 김정수 여사에게 해주셨고요. 예. 유족한테 사과를 못할 만정 상처를 줍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엄중한 시기입니다. 군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낙탄 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땡땡땡도 많다. 다음 댓글 볼까요? 표현의 자유인가 표절의 자유인가 이 윤석열차 그림 논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